최근 금융감독원이 국내 한 금융지주 사회이사들에게 전한 말, 법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이어서 덧붙인 한마디, 이러한 의견 전달은 당연한 소임이다. 채용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해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강조한 건데요. 조 회장 연임과 관련해 앞서 금융위원장은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 살펴보는 게 당국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한금융의 회장 선임 과정은 여전히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조. 오히려 조 회장의 연임이 구분능선을 넘었다는 관측들만 무성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월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대상만 달랐었죠. 같은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함영주 당시 KB 하나은행장의 3년임 도전에 대해 그때도 금감원은 법적 리스크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 국가의 그늘 아래 있을 당시 은행들은 대한민국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이끈 주역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IMF 시절 이후 은행의 주인이 국가가 아닌 주주로 바뀌면서 주된 역할이었던 공적 기능 자리에 수익 우선주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대출금리 조작, 최근 DLF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만 연말 금융수장 인사의 전제는 마치 관행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리딩뱅크 탈환, 1조 클럽 달성과 같은 말들로 도배될 뿐입니다. 관치금융과 경영권 간섭을 경계한다는 여론에 기대 이른바 깜깜이 절차로 오히려 연임을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연임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참으로 염치 없는 짓이죠. 예전 기준을 본다면 기소되면 다 물러났고 그다음에 직원은 기소가 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데 회장은 연임을 한다. 형평성에도 안 맞죠.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최근 금융권은 영업 방식부터 직원 평가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쇄신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혁신의 대상에 여전히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고용욱 기자입니다. 신한금융이 최근 차기 회장 후보로 조용병 회장 등 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 회장의 연임이 확실하고 나머지 후보는 들러리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문제는 조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 중인데다 비은행권 강화 성과를 연임 근거로 내세웠지만 그 이면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렌지라이프를 인수해 신한생명과 합병했지만 주가 하락으로 갖가지 잡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금융은 지주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이유로 손태승 현 회장의 연임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빚은 우리은행 DLF의 최종 책임자였던 점은 연임의 걸림돌로 작용됩니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은 9년 동안 내부 출신 은행장이 맡아왔지만 최근 은행장 하마평에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오르내립니다. 연임을 노리는 지주 회장을 두고 채용비리와 낙하산 논란에도 불구하고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이 무성합니다. 현재 금융위 전 유재수 국장이 현재 무엇을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당초에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그들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장난으로 친다며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민간 금융사 인사를 이른바 ABC로 등급 매겨 주물렀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당국의 법률 리스크 경고에도 금융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한그룹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건드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그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그 틀 안에서 선택은 그쪽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로 고난도 파생 상품을 팔지 말라고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반대 입장을 내놓는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엊그제까지 잘못했다고 빌었던 사람들 만나 싶기도 하고 그 상관들 은행 사람들 안 된다 싶기도 하고. 대한민국 금융권 인사 현 주소를 두고 정치권마저 한숨을 쉬는 등 여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이래갖고 금융위원장 0이 서가지고 금융시장 안정시키고 금융시장 당국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